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이제 기준일 설정 공시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항서제약이 이제 임시주총 소집 공시가 어제 날짜로 나왔는데요. 연말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봅니다. 주가는 정규장에서 약보합세인 48,3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시 넘어서 나온 공시죠. 주주 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관련되는 공시입니다. 기준일은 12월 31일이죠. 그 다음에 명의개서 정지기간. 보통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진짜 이 주식을 매입하면 그 실물을 이제 가지는 경우가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자기가 주주다라는 것을 정권예탁원에다가 이제 이렇게 서류로 내는 게 이제 명의개서거든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셨는데,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분들은 실제 주식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 주권의 이제 소유주가 등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변경을 못하는 게 이제 명의개서 정지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 사유는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3월 31일 전에 이제 주총을 하잖아요. 그래서 41기 정기주총 개최를 위해서 그때까지 권리주주를 확정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기준일 같은 경우는 정관에 있다든지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17조에 어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별도로 게재하지 않는다. 이 권리주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통상 최대한 3개월 정도까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이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공시가 나왔을 때 항상 어떤 내용인지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항서제약 그 기사 중에서 공시에 이제 어제 날짜로 나오는데 주총, 임시주총입니다. 임시주총의 개최일이 12월 31일로 어제 날짜로 그 공시가 나왔어요. 보시면 개최일은 30일이고 어제 날짜인데 그 31일 오후 2시 30분. 그래서 이제 임시주총에서 이게 그 논의될 사항은 보시게 되면 정관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특별 결의안 제안이 있고 중소투자자의 별도 투표 직계 제안, 그 다음에 관련 주주가 투표를 기권할 안건 이런 건 없고 해당 사항 없음. 요래서 회의에 논의될 사항이 있는데 이런 어떤 이제 공시에 나왔던 거 말고 항서제약이 일단 그래도 임시주총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주주들이 그 IR 담당자에게 질문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리보세라니까 캄넬 주막 관련되어서 리서브미션 일정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사실 이제 9월 달에 리서브미션 넣기 전에 7월 달에 외신에 보도가 되었죠. 피어스파마의 국경절 전에는 완료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7월 달에 주가가 급등하고 이제 9월 달 그 기대감들의 흠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임원들, 그 다음에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외신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그 김동건 엘레바 쪽에 이제 임원이 이야기한 에스모일 때 그 항서제약과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해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제 직접 항서제약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주가에는 가장 좀 의미가 있는데, 아직 이제 항서제약에서 항서제약 발표 아니면 이제 외신에서 항서제약 인터뷰에서 언제쯤 한다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 달.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CRL이 나왔기 때문에요. CRL이 나오고 난 다음에 1년 안에는
리서브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1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누진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브션을 최대한 지금은 빠르게 넣는 것이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1년 안에 이제 CRA를 맞고 난 다음에 리서브션을 못 넣으면 자동으로 그냥 위드드랍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남아있는 이점에서 항서제약의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종돈이 되었다라고 하면 최대한 빠르게 넣든지 아니면 그 일정들을 엘레바와 마찬가지로 뭐 12월이다 1월달이다 이야기를 하는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연말 정도 되면 그 기본적으로 그 외신 보도에 보면 이제 내년도 upcoming FDA approval decision에서 내년도 1분기에 어떤 이제 약물들이 허가가 받을지 유망한 업종들 나오는데, 이제 포드파 콜 데이터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리서브션 안 넣었기 때문에 리서브션 넣고 이제 억셉턴스 레터를 받아서 포드파 데이터도 나오고 나와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언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FDA 칼렌다라는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항상 이제 그 매달마다 FDA에서 이건 뭐 상장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미국 쪽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그 허가 관련되는 일정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사이트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NA 치료제 중에서 강자인 아이오니스 같은 경우에도 그 기사를 낼 때 최근에 엘레바에서 플랜 투 서브미트라고 쓰잖아요. 동일합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아이오니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1분기에 FDA에다가 NDA를 제출할 계획이다. 예. 그래서 이 동일한 워딩을 쓰고 있다는 거, 엘레바도 마찬가지로 플랜 투 서브미트라고 하는 워딩을 쓰는 게 다른 회사들도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월 달에 이제 허가가 예상되는 약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포드파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약물 중심으로 해외 사이트는 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유망하다라고 하면 또 외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높아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도 큰 흐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수급에서는 매도였고, 외국계 쪽에서는 공매도 중심의, 어제는 매도로 갔던 JP모간이라든지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오늘 또 매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제한된 거래량에서는 왔다 갔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매도 측에서는 국내 쪽에 이제 삼성, 신한, 미래에셋, NH는 어제는 매수했는데 오늘 또 매도죠.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뭐 수급 정도만 있는 거죠. 이제 분봉에서 보시게 되면 제한된 어떤 흐름, 장중에 이제 뭐 한 49,000원대 여기가 윗골이었고, 거래량은 미증시에서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에 좀 비둘기적인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단에 영향을 받는 바이오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그 고가를 넘어가지 못하는 흐름에서 약보합권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3시에 정규장에서는 48,300원, 시간에서 한 150원 정도 올라와서 1% 정도의 흐름이니까 계속 이제 부진한 어떤 주가 흐름. 여기 구간에서는 좁은 박스권의 하단이 46,500원이고 상단이 이제 한 52,000원인데 그 여기를 좀처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는 가운데 100만 주 언더 거래가 형성되면서 21일 이평선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양봉 기준봉을 이번 주에도 제대로 된 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거죠. 창구 쪽에서 흐름들도
이런 어떤 상태이고,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전체 거래량은 뭐 78만 주, 계속 이제 100만 주 언더로 지금 7일째 형성을 되고 있죠. 공매도 쪽에서는 한 자리 7%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화요일 기준으로 780만 주 계속 늘어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현물 매도세가 영향을 더 주고 있다. 공매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그 수급의 흐름들을 좀 시차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대차 거래를 보면 이제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에 대차 거래가 좀 많았고, 그 다음 어제는 좀 상한이 좀 있었다가 오늘은 다시 또 체결이 많다는 말은 계속 이제 공매도의 전초인 대차 거래는 계속 체결이 되고 있다. 그만큼 이 박스권을 넘어가기 위한 강력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이제 누르는 어떤 흐름이 좁아져 있는 볼린저 밴드에서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52,000원을 좀 넘어줘야 요 이제 58,700이 6만원권 라운드 피겨 가격을 넘어갈 수 있는 교두부를 만드는데 아직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 그러니까 52,000원 위로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절대로 빠지진 않아야 된다. 아니면 올려서 52,000원 구간을 올려서 돌파 시도를 재료와 더불어서 하는 흐름을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아직 이제 적정 라인 위로 올려놓지 못하는 흐름에서 지금 시간이 일주 넘게 또 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돼. 다만 좀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이제 이노베이션이 그래도 이제 거래가 들면서 최근에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큐로셀이라든지 에클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노베이션은 장기적으로 바닥권에 있는데 그래도 좀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는 게 좀 그나마 그래도 계열 종목의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